오늘부터 또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볼 건데요. 피타고라스 정리 활용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라는 이 피타고라스가 만든 식에서 착안되어서 모든 활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림들 만약에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이 그림들을 계속 눈에 익히고 있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리고 밑에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직각삼각형의 세 반원 사이의 관계예요. 보면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S1 더하기 S2가 S3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하고 어렵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먼저 쉽게 설명을 해보면 이 높이와 이걸 가로라고 하잖아요. 가로와 높이 그리고 빗변의 관계에서 우리는 가로의 제곱 더하기 세로의 제곱, 높이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의잖아요. 네. 거기에서 착안돼서 가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반원과 높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 반원의 넓이를 더하면 빗변과 관련된 이 반원의 넓이가 된다라는 것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지금 세 반원 사이의 관계의 뜻입니다. 근데 조금 어렵게 설명을 해볼게요. 어렵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친구의 반지름은 A라고 해볼게요. 이 친구의 반지름은 B라고 할 거고요. 이 친구의 반지름은 C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 각각의 변의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 S1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자, 반원의 일단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파이 A의 제곱이겠죠. 네.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A의 제곱이겠죠. 그리고 S2 같은 경우도 똑같이 2분의 파이 B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S3는 2분의 파이 C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을 전부 다 약분을 해볼게요. 2분의 파이를. 네. 2분의 파이를 약분해 주시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C의 제곱이 된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려운 풀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이게 정석이에요. 이 약간 과정, 약간 논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너가 지금까지 봤던 약간 이런 그림과 똑같은 그림이 또 나왔어. 그럴 때는 뭔가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 갑자기 풀면 뭐 S1 더하기 S3가 S2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럴 때 너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빗변과 관련된 얘의 넓이가 나머지의 합이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가볼게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입니다. 좀 이따가 이 영상을 좀 이 영상이 촬영이 되고 나면 이 지금 배우고 있는 우리 준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히포크라테스와 관련된 유튜브를 하나 볼 겁니다. 히포크라테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삼각형 ABC는 2분의 1 곱하기 BC라는 거예요. 그게 얘가 이 두 개의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복사를 해서 보여주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이 친구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색칠한 이 부분을 보면 자, 열심히 색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요. 뭐예요, 이거? 그렇죠. 반원이죠? 네. 그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a인 반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보시면 그냥 반지름이 2분의 c고 반지름이 2분의 b인 원의 반원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근데 아까 전에 봤다시피 빗변과 관련된 이 변을 가진 이 반원의 넓이는 나머지 두 변으로 이루어진 반원의 넓이 합과 같았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이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원 같은 경우에는 빗변으로 이루어진 반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개의 원 같은 경우에는
빗변이 아닌 다른 두 변으로 이루어진 반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아까 전에 빗변으로 이루어진 원의 넓이는 이 나머지 두 개의 원의 넓이, 반원의 넓이와 같다라는 활용이 있었죠. 이거를 활용한 게 이제 히포크라테스인데, 자, 그러면 이것과 이거 두 개가 같아요. 지금 이 큰 원과 작은 두 원의 합이 같아. 그러면 겹치는 부분을 빼줄게요. 겹치는 부분을 뺀다고 하는 건, 자, 여기하고 겹치죠. 맞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하고 또 여기가 겹쳐요. 맞나요? 네. 그러면 지금 색칠되어 있는 영역 중에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영역을 빼준다면 남는 건 이 부분밖에 안 될 거예요. 그쵸? 이 부분? 지금 이 반원에서 이 파란색을 빼주면 남는 건 이 삼각형밖에 없을 거예요. 네. 맞나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원에서 파란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빼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될 겁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 흰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S1과 S2의 넓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괜찮아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외우려고 한다면 그냥 사실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 색칠한 거의 합이다 라고만 외워도 되는데, 정확하게 영상들 복습하면서 꼭 왜 이렇게 되는지 활용을 정확하게 그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수학을 잘하는 것의 지름길입니다. 수학은 지름길 없긴 해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직각삼각형의 성질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빈출이에요. 엄청 잘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이것부터 한번 봐볼게요. DE의 제곱과 BC의 제곱을 더한 건 얘네들의 제곱의 합과 같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복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 집중 좀 되나요? 괜찮나요? 네. 자, 볼게요. 자, DE의 제곱, 얘를 먼저 보면요. 이 친구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얘를 A,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뭐 C, 이 큰 변을, 그리고 이 또 큰 변을 D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DE의 제곱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DE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네. BC의 제곱은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BE의 제곱, 얘는 지금 B하고 C니까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얘의 길이는. 네. 그리고 얘의 길이는 A하고 D니까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다 더한 애들은 서로 같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토대로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짝 그 제일 가까운 놈, 제일 먼 놈을 더한 건, 제곱을 더한 건 그냥 크로스 되어 있는 것의 곱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네. 이것 또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도형 파트 같은 경우는 복습이 생명입니다. 한 번만 이 영상을 봐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다음 4번 가볼게요. 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사각형의 성질인데 AB의 제곱 더하기 CAD의 제곱은 BC의 제곱 더하기 DA의 제곱이에요. 자, 여기에서 당신들이 이제 정확하게 알아둬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 대각선이 직교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대각선이 직교하는 중이에요. 대각선이 직교하는 중이다.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고, 똑같이 나머지는 똑같아요. 얘를 각각을 A, B, C, D라고 본다면 이 친구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고 이 친구는 C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식은 A, B, C, D를 각각 제곱한 거의 합이겠죠. 얘도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얘도 A의 제곱 더하기 D의 제곱이면 A, B, C, D를 각각 제곱한 것의 합이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괜찮나요? 네. 3번과 4번이 같고 1번과 2번이 같은 맥락인데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한번 다시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AB가 12고 AC가 8일 때 빗금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아까 전에 했지만 이제부터 논리적인 건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쉽게 문제 푸는 것만 알려줄게요. 빗금친 부분이 여기야. 그러면 너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랑 같은 게 뭐였지? 이거야.
이 두 개의 합과 같은 게 뭐였지? 얘의 넓이였어. 그러면 얘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데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8. 그러면 6, 8에 48에서 정답은 48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 중딩이들 고딩도 포함되는 얘기지만 단위 쓰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센티미터로 나왔으면 제곱 센티미터로 잘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단위가 안 나와있지만 알겠죠? 서술형에서 좀 중요해요. 괜찮아요? 자, 이 문제입니다. 가까운 거 먼 거의 합. 가까운 거 먼 거의 제곱의 합은 크로스 BE의 제곱과 CD의 제곱의 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74. 괜찮나요? 여기 잠깐 끊어갈게요.